설희의 대만 중국어 129번째 에피소드. 아이를 위한 최고의 중국어 조기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솔희 차이니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솔희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권 문화를 배워봅시다. 어린이의 외국어 교육은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엇갈리지만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외국어 교육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모국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외국어까지 배워야 하면 무리하지 않을까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다국어 국가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최소 2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자란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제주도 방언을 마스터할 수 있는데요. 중국어 원어민 아이들도 제주도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중국어와 지역 방언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어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이를 위한 최고의 중국어 조기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중국어 조기 교육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번 에피소드는 모든 레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중국어 스크립트는 쇼노트를 통해서 공유해드리니 학습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大家好，我是雪姬老师。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你们相信一个4岁的小朋友已经可以流畅地说4个国家的语言吗？那个小朋友叫做拿恩尼，他的爸爸是韩国人，妈妈是德国人，父母亲使用英文沟通。当他4岁的时候，就已经会说韩语、德语、英语跟西班牙语。很多媒体称这个小朋友为语言天才。你们同意他是因为天生聪明才会说4国语言吗？我倒觉得这是因为他的成长环境使然。如果父母亲可以打造一个多语的成长环境，他们的孩子一样可以从小就会说好几种语言。如果你想要知道如何打造一个多语的环境，可别错过这集节目哦。那我们就开始吧。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128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어린이 중국어 학습법과 관련된 중국어 핵심 단어와 표현을 배우면서 효과적인 어린이 중국어 교육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128번째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없으시면 solheechinese.com/ep128에서 들어보세요. 6번째 어린이 중국어 학습법과 중국어 표현은 看儿童中文 YouTube频道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가통과 다르게 儿童中文 YouTube频道는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린이 전용 애니메이션보다 이런 유튜브 채널은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듯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느린 중국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학습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이니까 오랫동안 보면 눈 건강을 영향 줄 수 있으니까요. 눈 건강을 위해서 30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만 본체 중국어를 배우려면 이런 전문 채널을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본체 중국어 위주로 하는 어린이 전문 채널이 많지 않습니다. 2개 채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小不点中文이라고 또 하나는 快乐班比라고 합니다. 쇼노트에서 이 2개 채널의 링크를 공유해 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7번째 어린이 중국어 학습법과 중국어 표현은 跟母语者交朋友입니다. 母语者는 원어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跟母语者交朋友는 중국어 원어민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 특히 나이가 비슷한 원어민 아이와 같이 놀 수 있으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중국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는 중국어 원어민 부모님들과 친구가 되면 아이들이 자주 같이 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방법은 좋은데 문제는 원어민 친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중국어 원어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어 원어민들이 많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서 거주하는 34만 명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2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중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있습니다. 서울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대림동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인천 차이나타운 그리고 안산 등 지역에서도 많은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원어민 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있는 다른 부모님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놀이터입니다. 중국어 원어민 많은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자주 가면
중국어 원어민 친구들을 쉽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 외 가까운 동네에서의 중국 식당 원용하는 중국어 원어민도 있고요. 직장 다니는 중국인 직관 혹은 대만인 직관, 화교 직관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을 활용해서 소셜미디어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어 원어민 친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 중국어 학습법과 중국어 표현은 上双语幼儿园或中文幼儿园입니다. 双语는 이중 언어의 뜻이고요. 幼儿园는 유치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上双语幼儿园或中文幼儿园의 뜻은 중국어 포함된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유치원 혹은 중국어 위주로 하는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어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국어 위주로 하는 유치원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 중국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다니는 학관보다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유치원은 보통 사립입니다. 다니는 비용이 공립 유치원보다 많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포함하는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까운 동네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 중국어 교육법과 중국어 표현은 上双语小学或华侨小学입니다. 小学는 초등학교의 뜻이에요. 华侨小学는 화교 초등학교의 뜻입니다. 그래서 上双语小学或华侨小学는 중국어를 포함하는 이중 언어 교육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화교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화교 학교는 외국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는 입학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는 원칙으로 부모님의 외국 국적 혹은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자격이 필요하지만 화교 학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한국인 아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하면 단점이 없지 않습니다. 화교 학교의 학력은 한국에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초등학교 다니지 않아서 부모님이 별도의 한국어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린이 중국어 조기 교육의 방법은 外派或移民到台湾或中国입니다. 外派는 파견의 뜻이고요. 이민은 이민입니다. 外派或移民到台湾或中国
이것은 대만 혹은 중국으로 파견 혹은 이민 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에서 학교도 다니고 중국어 환경에서 자라서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특히 대만의 국민 교육은 6살부터 19살까지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공짜로 최고의 중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비싼 이중 언어 교육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학생 중에 해외 파견으로 아이와 대만에서 사는 학생이 몇 명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금방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대만 이민은 어떻게 할까요? 대만 정부는 외국인에게 창업자 비자, 투자자 비자, 기술 이민, 여러 가지 이민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만에서 거류증을 취득한 뒤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외국어적인 교육 덕분에 빛나는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튜버 아띠는 자신의 언어 학습 채널을 통해서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띠는 10살부터 중학교 때까지 여동생과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 교육을 받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물론 외국어적인 교육을 실패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주세요.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 대만 여행,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솔희 차이니스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무료로 많이 구독해주세요. 혼동하기 쉬운 중국어 동사 想하고 觉得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다음 에피소드는 수많은 학습자가 헷갈리는 이 두 개 비슷한 중국어 동사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
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